집합금을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진작에 가압류랑 가처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 하면서 못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가압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먼저 끊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처분하고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거꾸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채권자의 금전 채권이라든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불이행을 했다든지 손해배상 채권에 기한 집행을 보존할 목적으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처분과 통칭하여 우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채무자의 어떤 재산이냐면 부동산 선박, 자동차, 금전채권, 유체동산은 물론이고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출자증권이라든지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근데 통상적으로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라든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그리고 채무자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퇴직금 채권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만 지금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면은 가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150만원 초과해서 300만원 이하면 150만원 제하고 나머지를 가압류할 수 있다 이거고, 300만원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면 월급의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600만원 초과하면 월급 빼기 300만원 더하기 월급 곱하기 2분의 1 빼기 300만원 곱하기 또 2분의 1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압류하는 여러분들 그 신청서 작성할 때 보면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 다음 집행 면탈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갖다가 은닉한다든지 송배한다든지 허위 양도를 한다든지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갖다 허위 양도나 허위의 건조당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강제 집행 면탈죄라고 해서 여러분들 경찰서에 가서 보수장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행위 취소소송입니다. 채무자와 관련이 있는 제3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평등의 원칙인데요. 채권에 한해서는 다른 채권자와 동순위로 그 재산을 n분의 1로 나눠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조당 설정하고는 다릅니다. 1순위, 2순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압류 절차는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를 하는 겁니다. 신청인이. 그러면 법원에서 담보 제공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면 그러면 가압류 결정 및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무엇을 가압류할지를 여러분들 정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또는 채권 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자동차 가압류 신청서 중에서 하나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이런 것보다는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가압류라고 하는 것이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당하는 것은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가압류를 하는 부분은 뭐 딱한 그 채권자 입장에서 가압류해야 될 상황이 있겠지만 웬만하면 지급 명령을 통해서 일단 확정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채무자가 돈을 주는 상황에서 안 주면 그때 여러분들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채무자가 빼돌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압류를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가압류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게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압류 신청을 하면은 언닉이라든지 빼돌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도 신청해주면 그냥 많이 다들 받아주는 부분이 법원에서 좀 어떻게 보면 문제점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받아줍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냥 다 받아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는 민사 판결 절차와는 달리 당사자를 원고 피고라고 부르지 않고 가압류의 신청인을 채권자라고 부릅니다. 그 상대방을 또 채무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서에서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서는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서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다시 가압류 신청서에서는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서 있죠. 신청서에 첨부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있죠.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이 있죠. 여기 네이버에 딱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 서식모음의 가압류 신청 진술서 양식을 제공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이유인데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서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바로 담보 제공을 법원에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담보 제공을 해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공탁이나 또는 공탁 보증 보험 증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압류 담보액 산정의 기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전처분의 종류의 가압류에 보면 산정 기준은 청구 채권액인데 부동산이나 자동차라든지 건설 기계는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유체동산은 5분의 4, 청구 금액의 5분의 2 이상은 현금 공탁을 해야 됩니다. 채권, 그 밖에 재산권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급여라든지 영업자 예금 채권은 5분의 1 이상은 현금 공탁을 해야 되죠. 자, 법원으로부터 담보 제공 그 명령을 받고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자, 공탁 보증 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겁니다. 자, 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을 보면 있죠.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하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급 보증 위탁 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근처에 여러분들 서울 보증 보험 지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담보 제공 명령 및 가압류 그리고 또는 가처분 신청 등의 서류를 이메일이라든지 팩스로 보내줄 것을 그쪽에 상시 전화를 하며 그쪽에 있는 영업소 지점에 있는 직원분께서 요구합니다. 이 서류를 보내주면 있죠. 보험회사는 공탁보증증권 발급 비용을 계산해서 회신해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러면 그 보증보험회사에서 안내하는 절차대로 있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여러분들이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현금공탁입니다. 자, 법원을 방문해서 현금공탁을 하는 방법은 법원을 방문하면은 공탁 사무를 담당하는 공탁계가 있거든요. 공탁계. 그래서 여러분 공탁계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검증공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전자공탁 시스템을 이용해서 현금공탁하는 방법입니다. 전자공탁 내부에 전자공탁 시스템 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청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공탁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탁 유형에는 가압류 가처분에서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사항이라면 재판상 보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전자공탁 하실 때 재판상 보증. 법령 조항에는 가압류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를 기재. 그 다음 가처분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민사집행법 301조를 추가하는 겁니다. 요거 법령 조항은 나중에 어떻게 기재하는지 한번 봅시다. 나중에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압류 결정의 발령 및 집행인데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요. 채권자가 있죠. 담보 제공을 완료하며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발령을 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발령을 하고요. 신청 내용에 따라서 가압류를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는 법원에 의해서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그 법원에 의해서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물이 송달이 되겠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결정문을 수령하고 있죠.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물을 수령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관에게 집행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을. 채권 가압류 신청할 때 여러분들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채권 가압류 신청할 때 이걸 조금 볼게요.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있죠.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진술 최고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예입니다. 요거 뒤에 가서 양식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압류만 해둔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졌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은행을 상대로 가압류를 했다면 그 예금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진술 최고 신청을 하면 있죠. 법원은 가압류 결정 정본과 함께 있죠. 진술 최고서를 제3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채무가 얼마인지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제3채무자의 진술서가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면 있죠. 신청 당사자는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제3채무자의 진술서를 확인하고 가압류된 채권액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압류 신청 여기 보면 진술서 아까 여기 있죠. 제가 제일 처음에 어디냐? 봅시다. 가압류 신청서 이렇게 있죠. 신청서 요거 봅시다. 그러면 가압류 신청 진술서 이거 넣습니다. 신청 진술서 반드시 요거 넣어야 된다 했죠. 여기 아까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을 겁니다.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여기 접수할 때 가압류 신청서에서는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서 신청서에 첨부한다는 거죠. 가압류 신청서는 간단하니까 신청서 섞고 있죠. 진술서 여기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첨부해 가압류 신청 진술서 한번 봅시다. 첨부해야 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한다든지 고의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증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 이의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 신청은 채무자 측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여러분들 가압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여러분들이 채권, 채무관계 있을 때 하시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그 신청 진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피보정 권리와 관련해서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을 인정합니까? 보통은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맞는데도 아니요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 주장의 요지는 청구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뭐 이런 것들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자,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라고 소명 자료를 첨부를 했다 하는 겁니다. 저 뒤에. 그러면서 이거 한 번 더 적어 주십시오. 채권자 본인은 2000 몇 년 몇월 며칠 부산지 땡땡에 위치한 채무자 사무실을 찾아가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서 청구채권의 변제를 똑똑한 바 있고 이러한 뜻을 2000 몇 년 몇월달 내용 증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전한 바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서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놨죠. 예를 들어서 하시면 되고요. 보존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팩방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수소문하고 조회, 보았으나 본건의 대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을 전혀 찾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대상 부동산을 타해 처분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도 판결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채권에 대해서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진술서. 자,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정서 또는 재소전화해줘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에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연대 보증인인 경우 요거 연대 보증인인 부분은 여러분들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걸 상세히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소명자료 첨부하시면 되고요. 유체동산 및 채권 가압류 신청인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채무자 주소지 소재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채권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를 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했습니다. 라고 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가액 소명 자료를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인 경우,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 그 다음, 가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유체동산인 경우에 이렇다는 겁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보존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 결과는, 본안소송과 관련해서, 이거 체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해주면 되고, 예라고 했으면 본안소 제기한 법원이라든지 사건 번호,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예라고 하면 본안소송 제기 예정이란 본 신청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에는 중복 가압류와 관련해서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 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 사건 번호, 사건명,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 결과, 소명자료 첨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 신청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해야 됩니다. 자, 요거 있죠. 요거 제가 이렇게 계속 읽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요렇게 있죠.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채권자, 채무자 적고요. 자, 청구 채권, 또 피보존 권리의 내용, 토지 소유권에 기한, 예를 들어서 건물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해달라라고 해서 500만원. 그러니까 그 토지를 이제 부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청구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자, 신청 이유는 채권자는 2000몇 년도에 대등지방법원 천안지원 땡땡 타격 호로 경기도 서북부 에 500m 제곱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 낙찰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며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채무자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어떠한 임대차 계약도 체결된 바가 없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치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료 금액을 명확히 하기 곤란하나 우선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법정 이율을 연 5% 상당의 치료 상당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가압류 신청일 기준일로 1억 원이며 조갑 제3옥증 토지제자 채권자가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는 2000몇 년 매를 기준으로 총치료는 1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곱하기 5%니까 10개월이니까 이거 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치료 상당의 부당 이득금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땡땡땡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치료는 위 시세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라고 해서 소갑제사업장 부동산 시세 확인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여러분들 요거 자주 등장하니까 내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처분하게 된다면 후일 채권자가 위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는다 하여도 그 판결의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 분명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요 3번 있죠. 이거는 이제 카피 앤 페스트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디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적었으면 됩니다. 4번.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요거 가압류했을 때 민사소송법이 이런 거 적어야 된다 했죠. 자, 담보의 제공은 민사소송법 제 122조 및 민사집행법 제 19조 제 3항에 의거 보증보험 회사와 취급보증 위탁 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넣어주는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명 방법, 소갑제 1호증 등기사항 증명서, 소갑제 2호증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3호증 토지제자, 제4호증 부동산 시세 확인서, 첨부서류, 가압류 신청 진술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부동산 가압류 신청, 채권 가압류 신청서 넣고 난 다음에 반드시 첨부 서류에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반드시 첨부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좀 했으니까. 가압류할 부동산 표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을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채권 가압류 신청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채권 가압류 신청서 요거 자주 사용되니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서울시 뭐 어떤 사람 이름, 또 두 번째는 은행 이렇게 되어 있다 하시죠. 청구채권의 표시는 2억이라고 하겠습니다. 2억. 피보전 권리의 요지는 공용관리비 대납에 따른 구상금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 분들이 본인들이 한 10개월, 12개월 이렇게 안 내고 있죠. 버티다가 나가버려 가지고 특별 승계인인 여러분 소유자가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해야 되죠. 납부하고 구상금을 청구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낙찰을 받아서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가압류할 채권이 표시되어 있는 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채권의 오타가 좀 났네요. 신청 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각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신청 이유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채권자는 부산시 땡땡땡에 위치한 상가 건물 몇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를 부산 땡땡 법원 200뭐 타경 몇 호로 낙찰받아서 2000 몇 년 매월 며칠부터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며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이자 전 점유자로서 같은 부동산에서 식당업을 하던 자입니다. 소갑제 1억 등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하시고요.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사용 수익 기간 동안에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간 뒤에 채권자가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니 채무자는 2000 몇 년 며칠부터 2000 몇 년 몇월까지 3천만 원의 공용관리비를 미납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는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나 특별승계인도 전 입주자의 관리비 중 공용 부분을 승계한다는 판례에 따라서 공용 부분에 한했습니다. 연체료에 있는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관리사무소에 2000 몇 년 매월 며칠 체납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 관리비 3천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갑제 2호증 합의서, 소갑제 4호증 영수증. 이 합의서의 부분은 여러분들 관리사무소와 합의서인 겁니다. 영수증 관리사무소하고 영수증이고요.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공용관리비 3천만 원을 완납한 바 민법 제425조에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구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똑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타에 처분하게 된다면 후일 채권자가 위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는다 해도 그 판결의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 분명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자, 담보의 제공은 민사소송법 제122조 및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행에 의거 보증보험회사와 직업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방법. 자, 소갑 제1호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갑 제2호증, 합의서, 소갑 제3호증, 영수증에서 첨부서론 가압류 신청 진술서 넣어야 된댔죠. 법인 등급이상 전부 증명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천만원, 금 3천만원 제1항, 2항, 제1항은 요거죠. 제3채무자 김일동이라고 해요. 김일동에 대하여 금 1,000만원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 김일동으로부터 서울 어떤 소재 서울 어디 관악구 뭐 있죠. 202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 김일동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에서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요 압류한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제3채무자 주식회사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하나은행에 대해서 2천만 원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딱 넣으시고 이거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 채권 중에서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당내 입금될 예금 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얘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양식들이 일반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첫 번째, 제1순위는 선행 가압류되지 않은 예금을 먼저 가압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선행 가압류가 된 예금이고요.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는 다음 순서에 의해서 압류한다는 거. 먼저 보통 예금을 먼저 가압류하고 그 다음 당좌 예금, 그 다음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별단 예금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하게만 그 예금하는 것이 있죠. 정말 관리비 우리 그런 것도 뭐 장기 수전 충당금전 이런 것을 우리 별단 예금이라 하는 겁니다. 저축 예금, MF, MMDA, 적립금, 펀드 예금, 신탁 예금, 백본형 예금, 평량 예금.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을 때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합니다. 이렇게. 다만 채무자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끝.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서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된다 했죠. 제3채무자 김땡땡 외 1명. 위 사건에 관해서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에 의거해서 제3채무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3채무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채권에 대해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세 번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및 금액. 네 번째,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및 금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는 이것도 비슷한데요. 자, 청구 채권은 비보전 권리의 내용인데 부동산 인도 집행 비용 상환 청구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하겠습니다. 신청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위 청구 채권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기도 뭐뭐 소재 뭐뭐 물류보관소에 보관 중인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채권자는 지방법원 파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경기도 뭐 토지 및 지상 건물을 2000몇 년 전에 낙찰받아서 2000몇 위 낙찰 대금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채무자 위 부동산에 대해서 양력 없는 인차인 겸해서 허위 유치권 신고자입니다. 해가지고 소갑제 1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 증명사하고 소갑제 2호증 경매사건 검색 3조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인도를 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는 땡땡 지방법원의 인도 명령을 받아서 인도 집행을 마쳤습니다. 자, 제3, 4호 경락 부동산 인도 명령 및 인도 집행 도서 이게 명도소송을 했다 이 말인 겁니다. 채권자는 위 인도 집행을 하면서 소요된 비용이 금 2천만 원입니다. 소갑제 5호증의 1 내지 7 각 법원 보관금 영수증서 그 다음 집행비용 내나 받네. 그 다음 각 법원 보관금 영수증서 그 다음 물품 보관 계약서 각 영수증 참조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채권자는 집행비용 금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소용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나 채무자가 유체동산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는 데다가 이를 처분할 경우 채권자가 나중에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집행권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어서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 담보에 관해서 민사집행권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할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소명 방법을 소갑제 1호증의 1, 2 각 등기부 등본, 소갑제 2호증 경매사건 제3호증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4호증 인도 집행명서, 그 다음에 보관영수증 이렇게 쭉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압류 신청, 진술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봤는데요. 제 말은 이걸 여러분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전자소송을 해서 그런데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가압류를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요. 도저히 상대편 채무자가 깡통이고 도저히 재산을 언닉한다든지 이럴 때 한해서만은 그 재산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제 안 주면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원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아셨죠? 자, 조금 뒤에 제가 가처분에 대해서 다음 편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